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쟁, 트로이 전쟁. 흔히 한 여인의 사랑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낭만적인 사랑이 모든 불행의 씨앗이었을까요? 우리가 막연히 알던 그 이야기가 진실의 전부일까요? 오늘 트로이 전쟁의 화려한 서막 뒤에 감춰진 훨씬 더 거대하고 현실적인 진실을 파헤치며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완전히 새롭게 다시 써 내려갈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한 결혼식 연회에서 비롯되었죠. 바로 펠르스와 테티스의 성대한 결혼식이었는데요. 이곳에 불화의 여신 에리스만이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격분한 에리스는 복수의 씨앗을 뿌리기로 결심하고 연회장 한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고 쓰인 황금 사과 한 알을 던져 넣습니다. 그 작은 사과 한 알은 곧 신과 인간 모두를 파국으로 이끌 운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는 곧 올림포스의 세 여신을 서로 대립하게 만들었죠. 황금 사과를 두고 올림포스의 세 여신 헤라와 아테나 그리고 아프로디테가 서로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며 다툼을 벌였죠. 이들의 논쟁은 끝을 모르고 이어졌고 결국 신들의 왕저스는 트로이어의 젊은 왕자 파리스에게 이 판결을 맡기기로 합니다. 목동으로 살아가던 청년 파리스에게 내려진 이 신성한 판결은 그에게 세상의 모든 영광을 약속하는 동시에 피할 수 없는 비극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세 여신은 파리스를 찾아와 각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최고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헤라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를, 아테나는 전쟁에서의 지혜와 승리를 약속했죠. 하지만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파리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의 사랑을 약속합니다. 젊고 혈기왕성한 파리스는 결국 그 유혹적인 제안 헬레네의 사랑의 마음을 빼앗기고 황금 사과를 아프로디테에게 건넵니다. 이 한 선택이 훗날 수많은 피를 부르게 될 전쟁의 서막이 됩니다. 아프로디테의 도움으로 파리스는 헬레네를 만나기 위해 스파르타로 향합니다. 당시 헬레네는 이미 강력한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의 아내였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죠. 하지만 파리스의 매력에 이끌린 헬레네는 그와 함께 트로이로 떠나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사랑의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왕비를 빼앗긴 메넬라우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모욕이었고 더 나아가 그리스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헬레네에게는 수많은 구원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헬레네가 선택한 남편이 공영에 처하면 모두 힘을 합쳐 돕겠다는 맹세를 했었죠. 이 맹세가 이제 트로이와 그리스 전체를 휩쓸 거대한 전쟁의 불씨를 지피게 된 겁니다. 하지만 과연 트로이 전쟁이 단지 한 여인의 사랑과 복수심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요?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헬레네의 납치라는 개인적인 사건 뒤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한 욕망들이 숨겨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트로이라는 도시가 가진 지정학적 가치 때문이죠. 트로이는 다르다넬스 해협, 즉 헬레스폰트 해협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해협은 에게해와 흑해를 잇는 유일한 통로이자 동방무역의 핵심 거점이었죠. 흑해에서 나는 곡물과 광물, 그리고 동방의 귀한 물품들이 모두 트로이를 거쳐야만 그리스로 흘러들어올 수 있었으니 트로이는 그야말로 고대 세계의 황금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충지였던 겁니다. 따라서 트로이를 손에 넣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넘어 막대한 경제적 이득과 해상 패권을 거머쥐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스의 수많은 도시국가들은 오랫동안 이 부유한 트로이의 견고한 성벽 너머에서 자신들의 무역로가 막혀버리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헬레네의 납치 사건은 어쩌면
정치적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을 제공해 주었던 것이죠. 사랑이라는 달콤한 포장지 아래 거대한 욕망과 패권 경쟁이라는 현실적인 동기가 꿈틀대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트로이 전쟁의 서막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 신들의 저주와 인간의 욕망, 그리고 고대 세계의 복잡한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얽혀 불가피하게 터져나온 거대한 운명의 서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로이 전쟁은 단순한 사랑 싸움이나 개인적인 복수극을 아득히 뛰어넘어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가 쉼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필연적인 비극이었음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미케네의 위대한 왕 아가멤논의 거대한 야심이 도사리고 있었죠. 그는 스파르타의 왕이자 헬레네의 남편인 메넬라오스의 형이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맡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아가멤논에게는 단순히 동생의 아내를 되찾는다는 명분 이상의 훨씬 더 원대하고 커다란 그림이 마음속에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 트로이 전쟁을 자신의 왕국인 미케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전역의 맹주로 우뚝 서서 자신의 지배력을 확고히 다지고 싶었던 것이죠. 당시 에게해의 핵심 요충지이자 부유했던 트로이라는 강력한 도시국가를 정복하는 것은 그에게 해상 패권을 잡고 모든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는 절호의 기회이자 더할 나위 없는 명분이 되어주었을 테니까요. 아가멤논의 이 거대한 야망은 그리스 전역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영웅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물론 헬레네의 수많은 구원자들이 맺었던 맹약이라는 굳건한 약속도 중요했지만 아가멤논의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과 전쟁을 통해 얻게 될 개인적인 영광 그리고 명예에 대한 기대는 당대 최고의 전사라 불리던 아킬르스나 지혜로운 오디스 같은 걸출한 영웅들을 기꺼이 전장으로 이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웅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과정이 결코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아킬르스는 자신의 짧고도 영광스러운 삶의 비극적인 운명을 일찍이 예감하고 처음에는 참전을 극구꺼렸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어머니인 바다의 여신 테티스가 아들을 숨기려 애썼지만 결국 이타카의 왕 오디수스의 기발한 지략 덕분에 아킬르스는 전장에 나서게 되죠. 또한 지혜의 상징이었던 오디수스 역시 전쟁의 무모함과 그로 인한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미친 척 연기를 하며 참전을 회피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 모두는 거대한 운명의 흐름에 휩쓸려 아울리스의 항구로 하나둘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스 전역에서 모여든 수많은 함선과 전사들이 아울리스 항구에 집결했을 때 그 장관은 실로 압도적이었을 겁니다. 수백 척에 달하는 거대한 함대가 에게해의 푸른 바다를 가득 메우고 수만 명의 병사들이 훈련하며 드높은 함성을 지르는 모습은 트로이를 향한 그리스의 거대한 분노와 그 뒤에 숨겨진 패권에 대한 야망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을 거예요.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비장한 분위기가 항구를 감돌았을 겁니다. 하지만 출항 직전 그리스 연합군은 예상치 못한 그리고 아주 심각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좀처럼 순풍이 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강대한 함대를 갖추어도 바람이 없으면 배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으니 그리스군은 오랫동안 아울리스의 발이 묶인 채 발만 동동 구르게 되죠. 이때 예언자 칼카스는 이 상황이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맹렬한 분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가멤논이 아르테미스의 신성한 사슴을 죽였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그의 사랑하는 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끔찍한 신탁이었죠.
아가멤논은 자신의 혈육인 딸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잔혹한 신탁 앞에서 그야말로 깊은 고뇌와 절망에 빠집니다.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아버지로서의 극심한 고통이,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냉혹한 야망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을 겁니다. 결국 그는 비극적이고도 참혹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어린 이피게네아는 제단에 오르게 됩니다. 신화에 따르면 여신 아르테미스는 마지막 순간에 아피게네아를 구하고 대신 사슴으로 대체했다고도 전해지지만, 중요한 것은 이 끔찍한 사건이 트로이 전쟁의 불가피성을 더욱 강력하게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신들의 잔혹한 예언이 이토록 비극적으로 뒤섞여 이 거대한 전쟁의 톱니바퀴는 돌이킬 수 없이 빠르게, 그리고 맹렬하게 회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그리스 연합군은 그 어떤 것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속에 놓였습니다.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왕의 야심을 넘어 신들의 저주와 운명적인 예언이 이 모든 것을 필연적인 파국으로 이끌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기다리던 순풍이 힘차게 불어오고 수많은 그리스 함대가 웅장한 돛을 활짝 펼치며 트로이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모습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도 비극적인 전쟁의 서막을 장엄하게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헬레네의 납치라는 작은 불씨가 트로이의 지정학적 중요성, 그리스 왕들의 굳건한 맹약, 아가멤논의 거대한 야심, 그리고 신들의 잔혹한 예언과 결합하여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이 순간 우리는 트로이 전쟁의 시작이 단순한 사랑 이야기나 복수극이 아니라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불가피한 필연이었음을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트로이 전쟁을 헬레네의 사랑 이야기나 복수극으로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그림이 숨겨져 있었죠. 단지 한 여인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다기에는 너무나 많은 희생과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 필연적인 전쟁을 그토록 거대하고 피할 수 없게 만들었을까요? 트로이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에게해와 흑해를 잇는 헬레스폰트 해협, 즉 지금의 다르타넬스 해협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죠. 이 해협은 고대 세계의 중요한 무역 통로였고, 이곳을 통제하는 자가 막대한 부와 권력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중요한 국제 해상 요충지를 연상시키지 않으시나요? 트로이는 흑해에서 나는 곡물, 목재, 광물 등 귀한 자원들이 지중해로 흘러들어오는 관문이었고, 동방의 비단과 향신료가 서방으로 향하는 교역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고대 문명의 동서교류를 잇는 황금 길목이었던 셈이죠.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이 황금 같은 무역로를 탐냈을 겁니다. 트로이가 그 길목을 버티고 있는 한 그리스는 늘 그들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으니까요. 트로이가 막대한 통행료를 징수하며 번영하는 동안 에게해를 기반으로 성장하던 그리스의 상인들과 왕들은 아마도 불만을 쌓아갔을 것입니다. 헬레네의 납치 사건은 어쩌면 그리스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트로이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불만을 터뜨릴 절호의 명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사랑 때문에 시작된 전쟁이라기엔 트로이우스 지정학적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는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의 거대한 야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트로이 전쟁을 통해 그리스 전체의 맹주로 우뚝 서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죠. 수많은 그리스 영웅들을 규합하고 거대한 연합군을 이끄는 총사령관의 자리는 그에게 더 큰 권력을 향한 디딤돌이었을 겁니다. 트로이를 정복함으로써 얻게 될 부와 명예는
그의 왕국 미케네를 고대 세계의 중심에 올려놓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아가멤논의 야심뿐만 아니었습니다. 신들의 예언은 이 전쟁의 불가피성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언자 칼카스의 신탁으로 아가멤논이 자신의 딸 이피게네야를 제물로 바쳐야만 순풍이 불어 트로이로 향할 수 있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었죠. 이처럼 신들의 의지가 개입되면서 전쟁은 단순한 인간사의 영역을 넘어 거스를 수 없는 숙명의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신탁이 명령하고 운명이 정해놓은 길을 인간이 거부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또한 그리스 최고의 전사 아킬레스의 운명 역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면 영원한 명성을 얻겠지만 젊은 나이에 전사할 것이라는 숙명이었죠. 아킬레스는 어머니 테티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택하여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의 선택은 개인적인 영웅심뿐 아니라 신들이 정해놓은 거대한 운명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기도 했죠. 이렇듯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한 왕의 야심을 넘어 트로이의 지정학적 중요성,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해상 패권 경쟁,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신들의 잔혹한 예언이 마치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트로이 전쟁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멈출 수 없게 만든 겁니다. 헬레네의 납치라는 작은 불씨는 이처럼 복합적인 요소들과 결합하여 이제는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것이죠. 그리스 연합군은 드디어 순풍을 타고 트로이를 향해 나아갔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쟁의 서막이 장엄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토록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아울리스 항구를 떠난 그리스 연합 함대는 푸른 에게해를 가득 메우며 저 멀리 보이는 트로이의 견고한 성벽을 향해 웅장하게 나아갔습니다. 수천 척의 배가 물결을 가르며 나아가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운명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필연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한 여인의 납치라는 작은 불꽃에서 시작된 듯 보였던 이 모든 비극은 이제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과연 트로이 전쟁이 단지 헬레네를 되찾기 위한 개인적인 복수극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파리스의 어리석은 선택과 신들의 장난이라는 표면적인 이야기 뒤에 숨겨진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진실이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요? 고대 역사가들은 이 전쟁의 소망을 여러 겹의 실타래가 얽힌 복잡한 직물처럼 바라보았습니다. 헬레네의 납치는 분명 전쟁의 명분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트로이라는 도시가 가진 지정학적 중요성과 흑해 무역을 둘러싼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해상 패권 경쟁이 짙게 깔려 있었죠. 오랜 기간 축적된 그리스와 트로이 간의 경제적 정치적 갈등은 헬레네의 사건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 헬레네의 수많은 구원자들이 맹세했던 오래된 맹약은 메넬라우스 왕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의무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맹약은 단순히 개인의 복수를 넘어 그리스 전체의 단합과 명분을 세우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여 모든 그리스 영웅들을 전쟁터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등에 업고 미케네의 강력한 왕 아가멤논은 그리스 전체의 맹주로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야심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이 전쟁을 통해 그리스 세계의 절대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려 했으니 개인적인 이익과 명분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 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는 신들의 잔혹한 예언과 신탁은 이 전쟁의 불가피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칼카스의 신탁에 따라 이피게네이아 공주가 희생되고 아킬레스의 영광과 비극적인 죽음이 예견되었듯이 신들은 마치 거대한 연극의 각본을 쓰듯 인간의 운명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개인적인 감정, 국가적 이익, 그리고 초월적인 운명의 힘이 마치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트로이 전쟁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멈출 수 없게 만든 겁니다. 헬레네의 납치라는 작은 불씨는 이처럼 복합적인 요소들과 결합하여 이제는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것이죠.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오는 그리스도 연합 함대를 보며 트로이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음을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쟁의 서막은 더 이상 단순한 사랑이나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불가피한 필연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개인의 감정과 신들의 장난, 그리고 국가적 이익이라는 복잡한 요소들이 겹쳐져 발생한 이 비극적인 시작 앞에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트로이 전쟁의 서막에 얽힌 복잡한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 이야기를 단순히 신화적 사랑 이야기로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죠. 그들은 이 전쟁을 통해 그 시대의 국제 정세와 인간의 본원적인 욕망,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무게를 깊이 통찰했던 것이죠. 이처럼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국제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갈등과 그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원인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어쩌면 트로이 전쟁은 헬레네와 파리스의 뜨거운 사랑이 시작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운명의 잔혹한 농간이었을까요? 혹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깊은 사유를 통해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